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 집행지휘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 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이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 사형 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소권 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9조 사형 집행의 정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제470조 자유형 집행의 정지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가무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 동전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 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 제1항 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이하 2조에서 심의위원회를 한 달을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전의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지고자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영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에 시가되지 아니한을 말한다. 이와 같다고 운면장애에 있어서는 인 경우에는 이에 인,
경우에는 에 의로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간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한다.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 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된 기간 후 통한 납부 등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79조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 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80조 간합 집행의 조정, 제1심 간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 간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 간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481조 간합 집행과 본형의 집행 간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2조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상소기각 결정 시의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 기간 중에 미결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85조 위조 등의 표시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8조의 신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9조의 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0조 신청의 취하 전 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344조의 규정은 전 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91조 즉시항고,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2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 제1항의 재판 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